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용산구와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스마트 챌린지 예비사업 평가 결과 경기 부천시와 대전시 등 7개 지역을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 기업의 아이디어로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실증 구축하는 사업으로 첫 해 예비 사업으로 실증 성과를 평가하고서 이후 3년간 200억에서 250억 원 규모의 본 사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로부터 이달 14일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있는 사업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지아입니다. 고가 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한남동에도요, 달동네로 불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서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가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 선정 기준의 위반 등 위법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아침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 모든 궁금증들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유익하게 꾸며주실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보고 좋은 부동산도 찾아볼게요. 자, 일단 높게 솟아있는 제2롯데타워의 착공 예정인 GBC까지 초고층 랜드마크가 떠오른 지역 바로 잠실인데요. 그런데 이 잠실 바로 건너편에 제2의 잠실로 떠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광진구 자양동의 매력 이슈 진단 동일 확인하시죠. 네, 최근 제2의 잠실, 제2의 강남권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인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입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재개발, 지분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특강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잠실 광진구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보도자료를 살펴드리면 제2의 잠실권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광진구의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아파트 상승률 자체가 오히려 마포보다도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학군과 한강변의 가치, 입지 가치 등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광진구가 마용성보다 오히려 한강변의 접근성, 특히 강남, 향후 개발이 될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탁월한 입지적인 장점이 있고요. 역세권 개발과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구현대 아파트나 아니면 현대 2단지, 또 더샵 스타파크도 상승률 자체가 서울권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왜 이렇게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강남 못지않은 학군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주변에 브랜드 학원가도 형성이 잘 돼 있으면서 한강과 가까운 입지적인 장점, 특히 광장, 구의,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잠실 강남권과 인접해 있고요. 한강변에 입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남의 대체제, 대안으로서 광진구가 선택을 받을 예정이고요. 선택뿐만 아니고 앞으로 제2의 잠실권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제2의 잠실, 강남권이 될 수 있는 광진구, 그중에 자양동에 투자해야 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입니다.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강변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탁월한 강남 접근성, 그중에서도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가 올해부터 가장 큰 개발 이슈가 되는데 직선거리 3km 차량으로 차 타고 5분이면 갑니다. 또 지하철역으로 2정거장, 버스 타고 가시면 4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요. 따라서 역세권이면서 이런 다양한 한강변, 탁월한 강남 접근성 역세권, 그중에서도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 왜냐?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다니고 있으면서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강남의 접근성, 거기다가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자양동 라인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무리 입지가 좋고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고평가돼 있거나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광진구는 현재 저평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숨겨진 보석 같은 전제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도 2호선 라인과 한강변 라인인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올해 내년에 광진구 자양동에 다양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내년 안에 구역 지정, 또 5년 후에 광진구 자양동 역세권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런 핵심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한강변의 그런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강변에 정말 탁월한 강남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의 접근성, 역세권인 광진구, 그중에 자양동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강변에 자리를 하고 있다. 한강변에 최고가 아파트가 포진돼 있죠. 강남권, 그렇죠? 마포, 용산, 성동구,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 왜 최고가겠습니까? 도심권의 접근성이 좋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강변의 가치와 탁월한 전철 교통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용성이 가격대가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마용성 지역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냐? 바로 다 한강변에 있습니다. 마포권역 웰스트림 평당 5,000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퀄리티 수 6,000대 플러스 마이너스. 트리마제는 6,000에 7,000대까지도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에 그런 신축 아파트에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강남권역 GBC와 롯데타워 바로 맞은편 지역이 어디죠? 바로 광진구고요.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최고의 업무 상업시설로 개발돼서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를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광진구 자양동 1, 2, 3, 4동이 있는데요. 1, 2, 3, 4동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강남권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개발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진구 자양동 라인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 가능하고 임대가는 높게 형성돼 있지만 지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저평가,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2020년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광진구 라인, 그중에도 자양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탁월한
한강변의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이용하시면 도심권 20분대, 30분대, 7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과 가산 디지털밸리 10분,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으면서 더블 트리플 역세권역의 한강변의 가치, 그만큼 탁월한 강변 역세권 개발, 구의 역세권 개발, 건대 입구 역세권 개발 계획 및 자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투자를 안 하시면 모를까? 올해 투자를 계획하신다고 하시면 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왜냐? 리스크는 제로고 투자 수익률 제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신 것처럼 역세권인데요. 더블 역세권 가장 좋은 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따라서 임대 걱정 개발될 때까지 임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1억대 초반 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에 투자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한강변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몰려드는데요. 매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크게 얻어가시면서 언제든 8, 90대 팔 수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운때만 맞아서 정말 이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투자 수익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양동 역세권 개발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동서울터미널 강변 역세권, 구의자양 역세권, 그다음에 건대 입구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하단부 쪽으로는 리모델링, 아파트 쪽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를 이원화시켜서 내가 투자 금액을 4, 5억 정도 좀 키울 수 있으면서 실거주까지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변에 있는 리모델링,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1억대 초중반에 소액 투자하시면서 그냥 큰 수익과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실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상의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에 가장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투자 포인트 짧게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에 투자하셔야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양동 지역이 넓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 한강변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이고요. 소액 투자 1억 초중반 역세권 개발 계획이 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1,500세대 가까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자양동 투자의 핵심은 뭐냐? 역세권 개발 예정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투자의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랑거리를 워낙 많이 늘어나 주셔서 광진구 자양동 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게요. 개요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오늘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집중을 해볼 텐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8,7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오늘 제2의 잠실로 소개해 주셨는데 빠르게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 이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를 봐도 탐나는 지역이다. 왜냐?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바로 좌측편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강변의 대규모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고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잠실권역과 삼성 역세권, 또 7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군요. 네, 광진구 자양동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고요. 거기에서 불량 원룸 다세대 주택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2020년에 가장 기대되는
있는 지역이자 주목받는 지역이라고 하셔서 벌써부터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이 한강변의 프리미엄 가치까지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입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입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을 대표하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변은 성수 전략정비고요. 7호선과 차량을 이용하시면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권역 접근성 워낙 좋습니다. 그만큼 도심권, 잠실권역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2호선과 한강변 라인 중심으로는 다양한 재건축 역세권 리모델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그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수익을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개발 호재 먼저 살펴볼까요? 네,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와 잠실권역의 최고급 마이스나는 무려 8조가 넘는 금액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을 정말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고요. 바로 맞은편 지역에 이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의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광진구 같은 경우는 구의 강변 역세권과 중공 역세권, 건대 입구 역세권을 아울러서 의료타운, 행정타운과 상업 업무,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축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의 랜드마크로서 상업 업무 시설들 또 스타필드로 대표되는 최고급 상업 업무 시설들이 계획되고 개발이 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자양동 라인에 제가 사진을 촬영한 내용입니다. 개발이 확정돼 있고 2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끝난 지역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 차수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브랜드 랜드마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현대차 GBC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호재를 여러분들이 꼽아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좀 소액 투자하시라고 불리한 원룸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소액 투자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 10억 들어가는 단독주택에 투자하시든 이렇게 1억대 초중반의 금액 투자하는 작은 매물이든 입주권은 한 장 나옵니다. 그만큼 재개발의 초기 지역은 큰 금액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소액 투자하시면서 이런 그런 희소 가치 또 환금성을 키우는 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점 오르면서 초역세권 또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됩니다. 따라서 매매가는 3억대 플러스 마이너스, 임대 전세 예정가는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약 1억대 초중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더블 역세권역에 건대 상권 또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임대가가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얻어가시면서 매물의 희소 가치로 인한 시세 차익 거기다가 개발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양동 한강변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로서 강남 접근성이 최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구의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재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에 따른 지가와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큰 폭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게 됐을 때는 정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으면서 리스크는 거의 없는 최고의 입지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에서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여러분들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 불량 원룸 다세대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뭐니 뭐니 해도 대표님의 전문 지역 용산 아니겠습니까? 용산구 청파동 가보겠습니다. 입지 분석 도움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용산 전문가로서 용산권역에 투자 문의하시는데요. 용산 정말 입지로 따졌을 때는 정말 최고입니다. 한강변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용산역과 서울역으로 대변되는 교통의 허브, 앞으로 GTX가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GTX 2개 노선과 신분당선, 거기다 연장선과 신안산선까지 들어올 지역이 바로 어디냐? 서울 역세권이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 역세권 낙후된 모습을 지우시고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와 메리츠 종합금융계열사들이 서울 역세권으로 옵니다. 왜 올까요? 그만큼 향후 서울역 역세권역이 중심축이 되면서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과 서울 역세권 하단부의 서계 청파 재개발 구역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들, 경부선 라인의 다양한 개발 사업과 민족공원 이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서울 역세권,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은 서울 역세권과 민족공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개발의 압력이 가장 크고 앞으로 개발 또한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 안에서도 도보권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보는 서울역 역세권이 예전의 서울역 주변이 좀 아니라고 그 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 호재 통해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과 용산 역세권 마스터 플랜 준비되고 있고요. 서울 역세권역이 상업 업무 제2의 코엑스몰로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제2의 코엑스 상업 업무시설과 서울역 통합 역사 개발로 인한 다양한 그런 개발 이슈들이 올해부터 준비가 되고요. GTX A 노선, B 노선, 거기다가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개통되게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민족공원으로 대변되는 관광지화, 거기다가 캠프킴과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시설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개발의 3대축, 즉 서울 역세권,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의 중심에 바로 경부선 라인이 있고요.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서초편 라인 자체가 앞으로 개발의 압력에 따라 지가상승폭이 가장 커지고 있으면서 향후 개발 가치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 안에서도 마용성으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청파동에서 투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원효로 라인, 청파동, 서계동 라인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4억대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가는 약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약 1억대 후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투자 포인트는 이런 핵심적인 개발 이슈, 즉 서울 역세권,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와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즉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를 보시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 지역이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보시고 거기 플러스 알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용산권의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는지 보시고 투자하시면 실패할 일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왜? 서울역과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개발 예정지로서, 그리고 가장 투룸 기준으로 해서 개발 예정 중에선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자의 3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파동 서울역 마스터 플랜과 북부 역세권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으면서 용산 민족공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겠고요. GTX AB와 신안산선,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선의 추가적인 개통, 서계 특별계획구역과 청파 1구역의 재개발로 인한 개발의 압력과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따른 환금성, 시세 차익,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향후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됐을 때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보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안에서도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하고 개발 호재가 인접해 있는 청파동에서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지역 조금 더 자세하게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용산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이고요. 1:1로 무료로 진행되지만 여러분들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콕콕 소개해드리는 분이시죠.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함께하는 날이에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2020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나의 여윳돈을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0년 부동산 시장 흐름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윳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2020년 올해 정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러면 올해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올해 뭐 상반기 아니면 뭐 하반기 아니면 올해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상담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재테크에 있어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실물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10년 뒤의 가치와 그리고 물건에 대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서 10년 뒤에 가치를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손실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기에 굉장히 재테크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꾸준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대 가치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현재 중위값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수입의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바로 나왔었고요. 규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후퇴기라든가 하향기의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조정기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지금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서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분명히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면 전체적인 국가의 그런 성장률 부분
이라든가 또는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라든가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투자는 바로 이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시장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정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좋은 물건들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런 회복기라든가 상승기류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우위 시장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기는 사실 이때가 가장 좋지만 정말 좋은 물건들을 고르기에는 하향기라든가 후퇴기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살펴보시더라도요. 투자할 수 있는 적기는 과연 언제인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매매 금액이 조정을 받는 시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임대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시점이 가장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류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시면은 조정기에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그런 불안감 때문인데 임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시장이 형성된다. 지금이 그렇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올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청약 시도자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청약 시도자들은 주택을 가질 수 없는 무주택의 기간을 늘리고자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되고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공급 대기자도 역시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임대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향후 1년에서 2년 뒤에는 분명히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과 함께 맞물려서 임대 가격의 상승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임대 가격의 예상을 통해서 집값의 상승분을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은 공급 부족이고요. 인허가 수 굉장히 줄었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의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특히나 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급매성 매물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급 부족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 수요의 증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청약 대기자라든가 3기 신도시 또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서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는 이런 수요층들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을 규제했더니 비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금액이 오르는 이유들이 바로 유동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토지 보상이 계속해서 3기 신도시와 함께 맞물려서 토지 보상이 올해까지도 25조 원 이상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마땅한 투자 대안도 없기 때문에 현금의 그런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고 부동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그리고 비서울 지역이라든가 지방권의 그런 격차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갭매우기 현상으로 단순히 시장을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서울 지역 이런 지역들의 굉장히 양극화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금리도 너무 낮은 만큼 정말 좀 확실한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항상 함께하시면서 투자의 팁을 얻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야말로 경기의 흐름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규제나 또 변수가 있는 만큼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전문가가 특별히 선별해 오는 그런 지역을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지역을 만나볼 텐데 오늘 어느 지역 특별히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권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영등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주 근접성의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서울 지역의 인기 있는 지역으로 같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 있는 두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성 뛰어난 영등포구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강남권인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가까이에서 1.5룸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등포 쪽이면 직주 근접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입지로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구에서 이제 가장 여의도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동입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장점 중에는 이제 사실상 규모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도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 임대사업자를 전환하신다면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거나 또는 세법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투자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그런 부동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점 중에는 이제 취등록세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충분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익률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인기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가치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영등포 뉴타운 인접되어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거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도보로 8분에서 10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후 주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영등포동 도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층이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에는 생활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형 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영등포역의 타임스퀘어라든가 대형 병원들이 즐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사실상 9호선이라든가 2호선 그리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또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신다면 영등포역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양한 뭐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대형 개발 호재들을 배제하고더라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편으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서남권의 중심인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우수한데요. 마곡 산업단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북쪽 라인으로는 마포, 공덕지구라든가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를 직접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아래쪽으로는 산업단지의 G밸리와 함께 더불어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강남 지역까지도 지하철 노선 갈아타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영등포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또는 신혼부부가 부부가 같이 함께 이제 직장을 알아볼 때 가장 공통점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가장 최1순위 지역이 바로 영등포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직주 근접성의 수요층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남권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에서 1.5룸짜리 오피스텔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정말 가깝기 때문에 금융권에 종사하신 정말 많은 풍부한 수요층들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의도가 가깝다면 개발 호재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3도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울시의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마스터 플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용산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남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영등포 여의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영등포 여의도의 미래 가치는 너무나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통편의 개선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타운 사업지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아크로스케어가 17년도에 사실 미분양이 났었을 때도 이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10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대가 고급 아파트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고요. 올해 이어서 이제 10월 달에 하나 꿈의 그랜에 그 입주가 아울러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우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파크가 이제 올해 철거를 통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1구역, 12구역,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청과시장이라든가 시장의 그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등포 뉴타운의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곳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상 고급 아파트가 계속 생긴다는 것은요.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갭 메우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내에서도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개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원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63빌딩보다 높은 72층과 56층의 트윈타워로 이루어져 있는 업무시설이 들어갑니다. 업무시설 약 4.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자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변의 임대 가격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유명한 그런 호텔까지 입점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옛날 그 MBC 사옥부지 같은 경우에도 복합 건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49층의 건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교통호재 중에서는 이제 신월 IC까지 여의도에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제물폭기를 지하화시키는 그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천이라든가 부천 뭐 이런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호재가 하나 더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는 신안산선과 함께 더불어서 GTX 라인들의 그런 호재까지도 바라보신다면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 호재 또는 지역 개선의 그런 개발 재건축 호재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의 호재까지도 세 가지 삼박자가 모두 맞는 호재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좀 월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 시세가 빠르게 땅값이라든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수요층들이 너무 풍부하면서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임대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매력은 그대로 있는데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투자의 적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년 뒤, 4년 뒤에 월세라든가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요소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 주변보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조금 합리적인 금액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단 매매 금액에 따라서 전세 시세는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실제 투자 금액은 1,000에서 2천만 원이지만 2년 뒤나 4년 뒤에는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황금성이 굉장히 우수한 이런 모습까지도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1,000에서 약 75만 원 정도 사실상 10년치의 월세 임대 보증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임대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밀집도 1, 2인 가구의 밀집도 최상위 지역이고요. 소형 주택이 사실상 인기입니다. 그래서 1.5룸이라든가 2룸에 투자하시길 저는 권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2호선이라든가 5호선, 9호선의 황금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임접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타운까지의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서울 3도심의 미래 가치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금액을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 금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유리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재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오늘 찾아볼 예정입니다. 가격은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가족과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면서 위치가 강남이니까 투자의 목적까지 함께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양재역 주변은 사실상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한쪽 면으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라인들에는 주거하기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가 있는 구성을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주변의 말죽거리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매봉산이라든가 또는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하신다면 녹지율 굉장히 높고요. 양재천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교통편으로도 남부터미널이 바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역을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한 장점과 함께 경부고속도로의 IC를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효용성까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재건축 호재가 남겨져 있는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 뭐 이런 라인들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갈 수 있는 양재동,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금액대를 좀 올려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원가라든가 이런 대치동, 도곡동의 그런 파락군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이 주변의 전세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월세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파트 가격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에 그런 임대 수요로 많이 전환이 되는 건데 아직 9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매매할 수 있는 양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역으로 이용하신다면 3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은 앞으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까지도 그 연장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런 대중교통편의 그런 가치들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역과는 딱 한 정거장 이별은 이곳 서초구 양재동에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된 개발 호재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역 주변의 복합적인 개발,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강남권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올해 착공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코엑스와의 지하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예정되어 있고요. 탄천 수변공원의 그런 문화 공원들의 조성 사업이라든가 종합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바라보시는 경제 파급력이 굉장히 큰 강남권의 대형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재 R&CD 그 연구단지의 그런 특구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대기업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주변 수요층들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임대 가격의 그런 안정적인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두고 있습니다.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들 같이 함께 용적률 상향 소식이라든가 롯데 칠성부지, 코오롱부지의 개발 소식들도 같이 함께 강남권의 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GTX C노선 바로 양재역을 정차합니다. 그래서 삼성역까지는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양재역의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더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역에서 이제 사실상 신사역까지의 공사 기간이 2026년까지 완료를 용산역까지의 그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도 이제 북부권으로 양재역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서초대로의 그런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남권에서는 그런 교통이라든가 일자리의 그런 호재가 너무나도 많이 풍부하게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금액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방 3개짜리 아파트, 양재역 주변에서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25평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거주, 4인 거주가 굉장히 용이할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 9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 8억 5천에서 8억 8천만 원대의 그 매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6억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요. 실제 투자 금액 강남권 아파트 투자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150만 원 정도 보증금 1억 5천에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40% LTV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도 실제 투자 금액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양재동 아파트 투자 관점을 보시면요. 일단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변에 대형 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거주의 선호도가 너무나도 높다는 장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직장까지 강남에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장군들의 그런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차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시고 2억 5천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해 두신 후에 지가가 올라가고 강남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미래 가치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 진입하시기에는 적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미나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